여러분은 아마 네바다에 위치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대규모 생산의 상징이죠. 하지만 지금 중국의 중심부에서는 그보다 10배나 크고 심지어 샌프란시스코보다도 더 거대한 슈퍼 공장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닌 부품 조립부터 완성차 생산까지 모든 과정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전기차 제조 도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테슬라가 아니라 바로 BYD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공장, 중국의 새로운 전기차 상징으로 떠오른 정저우 기가팩토리를 소개합니다. 과연 무엇이 BYD를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켰을까요? 그리고 왜 한때 전기차 시장을 지배했던 테슬라는 점점 속도를 잃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기차 공장들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전략적으로 세운 네바다나 베를린과 같은 유명한 생산 중심지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 속에서 동양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 BYD가 그 선두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에서 온 이 거대 기업은 테슬라처럼 화려하게 주목받지 않으면서도 30년 동안 꾸준히 힘을 쌓아왔다. 1990년대 중반 심천에서 시작된 처음에는 일본 전자회사들의 저렴한 배터리를 공급하던 작은 기업이 이제 세계적인 산업 강자로 우뚝 섰다. BYD, 즉 꿈을 만들어 간다는 이름은 창립자 왕천푸의 전략적 선언이기도 하다. 그는 화학자로서 기술 내재화를 통해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야망을 품었다. 많은 대기업이 외형적 규모를 추구할 때 BYD는 차별화된 길을 선택했다. 즉, 전체 가치 사슬을 통제하는 것이다. 배터리, 반도체 칩, 전기 모터, 핵심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했다. 이러한 자립 모델은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고 지정학적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BYD가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되었다. 2020년에 선보인 독점적인 LFP 배터리인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은 BYD의 성견지명을 잘 보여준다. 뛰어난 방화 성능, 긴 수명, 저렴한 비용으로 이 배터리는 신흥 전기차 제조사들의 표준이 되었다. 2022년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에 머뭇거릴 때 BYD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가솔린 차량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전력을 다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교통의 미래가 청정 에너지에 있으며 BYD가 그 선두에 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2024년 11월 BYD는 정저우의 초대형 공장에서 1000만 대의 신에너지 차량이라는 인상적인 이정표를 달성했다. 그해 BYD는 43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180억 달러의 매출과 56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 글로벌 위상을 입증했다. 하지만 BYD의 힘은 숫자에만 있지 않다. 브라질에서 캐나다, 인도네시아에서 헝가리까지 생산 시스템은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새 공장들은 단순한 조립기지가 아니라 현지 생산 전략의 핵심 고리로 운송 최적화와 관세 장벽 극복,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점수를 얻는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새 공장 단지는 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열쇠가 되었고 2026년에 가동 예정인 헝가리 공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산 차량에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는 가운데 BYD의 유럽 내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이정표와 숫자 뒤에는 장기 전략이 있다. 기술을 경쟁 우위로 이짐즈, 규모를 활용해 비용을 통제하고 내재화된 힘으로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다. 한때 뒤처졌던 BYD는 이제 서구의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 나가고 있다. 긴 전기차 경주에서 BYD는 이미 오래전 출발에 조용히 한 걸음씩 앞서 나가 경쟁자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한참 앞서 있었다. BYD의 진정한 야망을 이해하려면 정저우를 살펴보는 것만 한게 없다. 그곳은 공장의 개념을 21세기 산업의 상징으로 재정의한다. 중국 중부의 중심지, 한때 평범한 고속철도 네트워크의 교차점이었던 곳에 이제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산업단지가 자리 잡았다.
정저우 기가팩토리는 전기차 도시로 불된다. 분당 2대의 차량이 완성되어 라인을 떠난다. 면적이 13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곳은 테슬라의 네바다 공장보다 10배 크며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BYD의 무한한 산업 야망을 상징한다. 정저우 기가팩토리에 들어서면 단조롭고 잿빛 공장 건물이 아니라 주거단지, 상업중심지, 학교, 체육관, 심지어 인공호수가 생산 라인과 조화를 이루는 소규모 도시를 만난다. 매일 아침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무료 숙소에서 일어나 내부 셔틀버스로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보조금을 받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퇴근 후에는 단지 내에서 축구나 테니스를 즐긴다. 이러한 폐쇄형 생태계는 정저우를 BYD 도시라 부르게 한다. 하남성 한가운데 독특한 자급자족 산업 모델이 형성된 것이다. 현재 6개의 생산 라인은 연간 4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지만 BYD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25년까지 연간 100만 대, 즉 분당 거의 2대의 차량을 24시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력은 6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늘어나며 정저우 기가팩토리는 중국 최대 민간 고용주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이곳은 독특한 생활 방식과 규칙, 정체성을 가진 진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정저우의 힘은 규모뿐 아니라 전략적 위치에 있다. 리튬과 히토류 광산 근처에 위치하며 고속도로와 철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비용 절감과 생산 속도를 높인다. 정부의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5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세금 및 물류 우대 정책으로 내륙 운송 비용이 20% 이상 줄었고 상하이 항구와의 직접 연결로 국제 배송 시간이 단축되었다. 2024년 정저우는 BYD 신에너지 차량 매출의 약 25%를 담당하며 조립 중심지이자 전체 생태계의 전략적 두뇌 역할을 한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건설된 정저우 기가팩토리는 기술, 인간, 도시가 함께 21세기 산업화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생산 모델의 상징이다. 정저우를 손에 쥔 BYD는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속도는 세계를 어떻게 수동적 위치에 놓이게 하고 있을까? 글로벌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누가 뒤처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은 무엇인지 전체 그림을 살펴보자. 전기차 산업의 이야기는 이제 테슬라와 같은 익숙한 이름들만의 빛나는 무대가 아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때 저렴한 내수용 차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무시당했던 BYD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떠올랐다. 화려한 선언 대신 BYD는 실제 숫자로 전진한다. 매달 36만 대의 차량, 폐쇄형 생산 생태계, 그리고 서구 경쟁자들이 전체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가격 경쟁력이다. 유럽에서는 오랜 전통의 브랜드들이 기술과 자동차 미학의 표준을 정립했지만 소비자들은 점점 중국산 차량의 매력을 느낀다. SL, 듀얼피치아이엔, 양왕 U8은 매력적인 디자인과 점점 정교해지는 기술뿐 아니라 실용적인 이점, 즉 수천 달러 저렴한 가격을 제공한다. 이 가격 우위의 배경에는 배터리, 반도체 칩, 전기모터, 조립 라인까지 모든 단계를 최적화한 시스템이 있다. BYD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전기차 시장이 아직 막연한 개념이었던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결과다. 테슬라는 경계할 이유가 있다. 2024년 내부 보고서는 명확한 위험을 지적했다. 생산 비용, 특히 배터리 비용을 최적화하지 못하면 테슬라는 2년 이내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 반면 유럽의 거대 기업들은 여전히 미완의 개혁에 허덕인다. 그들은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완전한 디지털화를 이루지 못하며 저렴하고 빠르며 가치 사슬 전체를 자급자족하는 경쟁자를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BYD의 야망은 단순히 차량 수출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에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포괄적인 산업 모델을 세계로 확장하는 데 있다. 한때 전기차 개발의 지도 밖에 있던 지역들이 이제 새롭게 정의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BYD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배터리 기술, 반도체 플랫폼, 생산 인프라, 인력을 포함한 현지 산업 역량을 구축한다. 마치 서구의 길을 거치지 않고
자동차 산업을 처음부터 재건하는 듯하다. BYD의 힘은 끊김없는 통합성에 있다. 광물 채굴부터 조립 라인을 떠나는 완성차까지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 이 자급자족은 비용 절감, 속도 향상, 운영 최적화를 가능케 한다. 기술이 점점 양극화되는 세상에서 공급망과 비용을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쥔다. BYD는 오랫동안 확고히 자리 잡은 브랜드들이 지켰던 위치를 점차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말로 떠들썩하게 주목받지 않고 조용하지만 묵직한 발걸음으로 나아간다. 세계가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을 놓고 논쟁하는 동안 BYD는 이미 누구의 양보 없이 중심에 섰다. 만약 당신도 BYD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기차 산업을 바꾸고 있음을 알아챘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게임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달았는지 함께 확인합시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정저우 기가팩토리는 한때 비옥한 들판이었던 땅에 펼쳐진 거대한 산업도시로 보인다. 이 단지는 기술의 속도와 힘을 상징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있다. 연간 100만 대의 설계 생산 능력은 모든 경쟁자를 긴장하게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BYD는 너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2025년 첫 분기에 내수 시장의 전기차 재고는 거의 30% 증가했다. BYD는 판매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에서 가격을 낮춰야 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생산 속도는 이 점에서 거대한 비용 부담으로 바뀔 수 있다. 글로벌 분산 공급망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 단지와 달리 정저우 기가팩토리는 폐쇄형 시스템이다. BYD는 배터리, 반도체 칩, 최종 조립 라인까지 거의 모든 단계를 통제한다. 이 모델은 강한 성장기에 탁월한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2022년 리튬 가격처럼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때 이 집중하는 시스템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칠레나 짐바브웨 같은 국가의 광물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정치적 변동이나 무역 충돌이 전체 생산 과정에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장 내부에서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이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한다. 높은 압박의 산업 환경에서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BYD가 무료 주거, 보조금 식사,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공하는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인력 규모가 너무 빠르게 커지면 조직 문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지역 내 대형 기술 공장들의 과거 사례처럼 작은 파업 하나도 전체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다. 경제적, 인사적 위험 외에도 초대형 산업단지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덜 언급되는 문제들이 있다. 토지 점유, 에너지 소비, 폐수 발생, 도시 인프라에 대한 압박은 모두 숨길 수 없는 실질적 도전이다. 유럽과 북미 같은 시장에서 ESG 기준이 점점 필수 장벽이 되는 상황에서 BYD는 생산 능력뿐 아니라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를 증명해야 한다. 정저우는 미래 산업의 상징일 수 있지만 수출 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이 거대한 기계가 주변 세계와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더 중요하게 정저우는 단순한 생산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권력 지도에서 전략적 한 수다. 한 공장이 어떻게 지정학적 지렛대가 되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중국의 이 전진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지 더 넓은 시각으로 탐구해보자. 정저우는 한때 중국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 중간 기착지에 불과했지만 이제 과시나 요란한 선언 없이 조용히 변모하고 있다. 그 변화는 점점 뚜렷해져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농경지와 낡은 주거지역은 거대한 생산단지로 바뀌었다. 리튬 배터리에서부터 자동화 로봇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정밀도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움직인다. 정치적 구호나 현수막 없이 콘크리트 블록, 최신 조립 라인, 고층 기숙사, 그리고 매일 순환하는 산업적 삶의 리듬만이 존재한다.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군사적 힘이 아니라 생산 능력과 공급망의 원활함에 기반을 둔다. 한편 태평양 건너 실리콘밸리 20세기 기술혁명의 요람은 내재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 노동력 부족,
치솟는 생산 비용,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단절은 한때 선도적이었던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냈다. 정저우에서는 산업화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속하고 집중적이며 핵심에 깊이 파고든다. 모호한 실험이나 실수할 여지는 없다. 목표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만큼 거대한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저우의 차별성은 규모가 아니라 동기화에 있다. 이곳은 배터리, 반도체 칩, 소프트웨어, 물류, 인력이 하나의 폐쇄형 시스템 안에서 공존하는 복합단지다. 각 구성 요소는 전체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으로 설계되어 서구 국가들이 익숙한 아웃소싱과 분산 모델로는 단기간에 재현하기 어려운 효율성을 창출한다. 이제 질문은 누가 더 많은 차를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 새로운 산업 질서에서 공장은 단순히 제품을 조립하는 곳이 아니라 경제 정책, 에너지, 국가 발전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연성 권력의 중심지, 즉 산업도시다. 정저우는 중국 특유의 방식으로 이를 실현했다. 말은 적고 행동은 많으며 일단 가동되면 멈추기 어려운 기계처럼 움직인다. 서구는 글로벌 제조에 의존했던 수십 년을 뒤로하고 국내 공급망 회복과 재산업화를 시도하고 있다. 21세기의 가장 대담하고 야심찬 산업 상징 중 하나인 정저우 기가팩토리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차 산업이 매일 변화하는 가운데 BYD는 더 이상 뒤에 서 있는 이름이 아니라 생산 전략, 기술 내재화, 전례 없는 발전 속도로 선두로 나서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가 적응을 위해 조정하는 동안 중국은 게임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다. BYD의 부상은 서구 강대국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일까? 그리고 이 기가팩토리 모델은 전 세계 차세대 공장의 표준이 될 것인가? 아래 댓글에 당신의 관점을 공유하고 미래를 형성하는 기술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